네, 저희가 가장 먼저 다뤄볼 키워드는 속도도 괴물입니다. 자, 조금 전 산불 상황부터 저희가 일단 위성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성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어제와 오늘 위성 사진 15시 기준입니다. 보면은 자,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야말로 완전히 전국이 현재 뿌연 상태입니다. 거의 무슨 가루라도 뿌린 것처럼 하나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뿌연 수준인데 최 위원장님, 이 정도면 사실 불 끄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확산 속도가 시속 8km에서 10km 넘어가는 것도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몇 년 전 강원도 산불 때는 한 3km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시속 8km면 분당 100m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산불이 바로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비와 때문에 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들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 최 위원장님, 현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율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불길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의성 산불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길이 역대 진짜 최고로 그야말로 확산 중입니다. 시간당 8.2km라는 건데 이게 저희 시청자들이 체감하기엔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산불이 저 앞에서 보는 걸 보고 예. 이제 한 200m 된다고 피해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주워서 꺼내 나와야지라고 할 때는 벌써 자기 집 뒤쪽까지 산불이 와 있는 진짜? 그 정도라는 예.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8.2km라는 게 그러니까 뭘 정리할 새도 없이 그야말로 불길이 쉽사리 번지는 속도다라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 건데. 네,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좀 산불 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시도를 해보다가 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사방이 불이기 때문에 어디로 그렇죠. 갈지도 잘 모르게 되고 예.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제 산불 달궈진 쪽으로 잘못 가다 보면 타이어가 또 펑크도 나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빠른 속도고 특히 문제가 또 뭐냐면 최근 겨울에 강수량이 경북 지역은 예. 절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엽들 이따만큼 쌓인 데에다가 그게 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경북 의성 영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인 건데, 자, 이남희 기자. 네. 근데 오늘 조금이나마 비가 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분무기 뿌린 거나 다름없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비 예보는 없는 겁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앞으로 열흘 동안 이 산불이 번지는 지역에 비 예보가 없다. 이 소식이 지금 그래요? 알려져서 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비가 좀 내린다고 해서 산불이 해결되겠구나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5mm 미만, 뭐 네. 10mm 미만해서 이 산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강우량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비가 더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긴 한데, 자, 지금 영상은 경북 청송입니다. 자, 저렇게 산 등성이를 따라서 불길이 끝없이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불길을 도대체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거센 불길이 영상 속에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경북 안동 저희 보여드릴게요. 경북 안동 산불은요, 이제 아예 시내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안동대학교 맞은편에서 지금 바라본 모습이라고 하는데 산등성이마다 그야말로 시뻘건 불길이 마치 흘러내리듯이 치솟고 있고 또 우체국 건물도 화염이 치솟으면서 자, 저렇게 화마가 지나간 지역엔 연기가 가득합니다. 우체국 건물이 속절없이 타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화재 경산사원에 대기하는 소방차들의 모습입니다. 최진희 변호사, 안동하면은 사실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은 지자체의 그 키워드가 한국 정신문화의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병산 서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서원도 많고 굉장히 그 유서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병산서원에 대해서 그 옆에 소방차가 제가 알기로 한 4대씩 다 있으면서 이 불을 화마를 막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 굉장히 많은 그 화재가 있고 실제 저도 지금 우리 외갓집을 비롯한 고향이 의성이다 보니까 저희 선산이 사실 불에 다 탔고 저희 외갓댁도 오늘 좀 전에 제가 사진을 확인을 했었는데 예. 하늘이 새빨갛고 인근의 아이고. 건물이 몽땅 불에 탔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언제 이 불이 꺼질지에 대해서 정말 그 가슴 졸이면서 저는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조마조마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참 힘들겠지만 불 끄시는 참 이 소방대원들도 너무나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밤에 잠을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최 위원장님 그런데 자 저렇게 지금 안동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저럴 경우에 지금 산을 타고 불이 안동 시내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시내를 막아야 하는 겁니까? 일단 아니면 산의 주부를 잡아야 하는 겁니까? 예, 그건 산불의 진행 방향과 그 속도에 따라 좀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최우선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 밀집 지역에 내려오는 건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방어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을 텐데요. 좀 다행히 오후에 좀 비가 내리는 건 이게 직접적으로 진화하는 데는 좀 도움은 별로지만 예. 이게 습기가 많아지니까 아. 산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1km, 2km씩 날아가다 보면 예. 떨어질 때 살짝 젖을 수도 있고 오면서도 온도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한 상승기를 타는데 비가 오면 하강기로 있기 때문에 조금 확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관계 당국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좀 최종 진화선을 치고 저지선을 치고 그걸 뚫지 못하도록 아마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렇게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경북에 소나무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왜 그런 거죠? 네, 소나무가 일단 화재 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 연소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땔감처럼 쓰이는 거고 그래서 아, 그래요? 송진이라든가 그것도 잘 안 꺼집니다. 굉장히 오래 타고 그런 것 때문에 소나무가 다른 일반 화렵수 대비 좀 더 예. 화재가 강한 건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건 그거보다도 이게 기상적인 조건 말씀드렸듯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타게 되면 이건 뭐 소나무가 아니라 아마 화렵수라도 지금 화재 확산이 굉장히 빨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중요한 건 화재 확산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느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줄여 나갈 것인가 전략을 짤 텐데 예. 이게 어려운 점이 막 불들이 이제 강풍이 이제 이곳저곳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번에 비가 조금 오는 걸 기회를 삼아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영상, 안동 영상 저희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불타버린 문화재도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년고찰 고운사 운란사 역시 전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저희 보여드리는 게 이 안동에 있는 만휴정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사실 전소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이게 저 덮은 저 천막 때문이라는데 저게 뭡니까? 보니까 방염포 같거든요. 예. 방염포라는 게 우리가 카페트에 불을 붙이거나 커튼에 불을 붙이면 타잖아요. 그런데 저건 화학적으로 성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더라도 난연제죠. 불이 잘 안 타는 거. 그래서 예. 몇 시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이 지나가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저거 하고 또 기타 물을 충분히 뿌려줬다고 하면은 예. 그만큼 전소될 가능성을 낮춰주는 건데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0도씨까지도 버틸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뭐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의성 산불은요. 100km를 넘어서 더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영덕 바다까지 번졌습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북 영동입니다.
그야말로 시뻘건 불길이 마치 방파제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맹렬하게 지금 타오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도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가 양쪽의 불길을 그야말로 간신히 좀 가로지르는 모양새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불은 거의 산을 집어삼키면서 금방이라도 도로까지 번져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대피하는 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영상만 봐도 사실 너무 뜨겁고 이걸 어떻게 견딜까 싶을 정도로 화마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사실 대피를 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침 또 제때 대피를 하지 못해서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미 이렇게 가시거리에서 불이 보일 때 대피를 좀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까? 언제쯤 대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면 화면을 보면은요, 예. 양쪽에서 뻘겋게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나만 놓더라도 예. 바람이 불면 굉장히 막 뜨거운 열기를 느끼잖아요. 그런 그런데 게 바람이 저렇게까지 부는데도 네. 대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차량으로 예. 일단은 자기 집이 막 탈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저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는 가급적 일단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예. 들어가더라도 차를 바로 돌려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이 다 불타고 있고 차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냥 뚫고 나가려는 거겠죠, 저건. 그래서 저게 왜 위험하냐면 달궈지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스톱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시야가 뿌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오기 전에 충분히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는 다 공부를 해야죠. 대피 명령을 하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피 명령을 하더라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안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소방, 경찰 가가지고 이제 강제로라도 경찰차 가서 미리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주민들에게 알아서 맡겨둬서는 안 될 거고요.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내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어디에 대피가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어제 경북 영동의 따개비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불에 탄 모습입니다. 마을이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소실이 큰 상황인데요. 네. 영상만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들이 이 상황에서 바다로 다 대피를 하셨다는 얘기도 네. 지금 들리고 있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자, 이남희 기자. 네. 불이 그야말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졌는지 안동의 한 골프장에서는요, 이번에 주차장까지 불길이 저렇게 치솟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제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 안동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분이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려놓은 건데요. 예. 지금 주차장에서 그 골프장 주차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골프장이 있는 인근이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해당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날 보면은요, 그 60팀이 만약에 예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인근의 도로 같은 게 이제 이용 통제가 된다고 하면서 5팀이 이제 예약이 취소가 되고 오후 1시부터도 골프를 친 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3시 반에 완전 불이 치솟으면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모두 도망가게 됐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 상황이었으면 전부 좀 취소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좌천진영 변호사. 그런데 지자체들이 늑장 대응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벌써 안동 인근의 청송이라든가 예. 영덕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왜 그러냐?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고령층이 있으면 빨리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못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 대피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사후 약방문 하듯이 바로 앞까지 코앞까지 불이 닥친 이 정도가 됐어야 이제 이 사후 어떻게 보면 소개하기 위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네.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실제 지금 저희 그 오전에 제가 의성에 있는 저희 외삼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예. 어제 밤 같은 경우에도 의성 그 체육관에서 그냥 텐트에서 3명씩 잠을 잤다라고 하고 아, 하는데 그러시군요. 하늘에 불이 정말 700~800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외가댁 같은 경우에도 단촌이란 곳인데 마을이 싹 다 불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불이 날아다닌대요. 그런 모습을 평생 80평생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준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늘이 새빨갛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두렵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 능력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상에 의성이라는데요. 정말 시뻘건 영상, 시뻘건 화마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또 시민의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화마가 휩쓸고 간 곳에는 지리산 국립공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사수하기 위한 그야말로 총력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방 헬기뿐만이 아니라 미군 헬기의 이 방화선 장비를 총동원해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또 지상에서도 저렇게 불을 끄면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또 경남 산청에서는요. 진화 대원들이 산불 앞에 낙엽을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긁어내면서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시누쿠가 저렇게 떠서 자, 담수용량 5톤을 담을 수 있는 시누쿠가 저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 영상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요. 일반 헬기보다 무려 5배 더 물을 실을 수 있는 미군 헬기까지 4대를 투입해서 지금 지리산을 방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최 위원장. 네. 미군 헬기가 가면은 그나마 좀 확산 속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상황들은 예. 우리가 대응 역량보다 또 확산 속도가 더 크고 우리가 대응 역량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갭을 미군 헬기가 뛰면 담수 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여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넘어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래서 이제 방화선 구축하는 데 도움이 줄 건데 근데 문제는 다른 쪽 지자체에서도 헬기가 있고 소방 살림 다 있는데 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지금 심박당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병대의 마리논 헬기가 또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모습 영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리온도 저렇게 물을 인근 강에서 또 퍼서 또 나르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군도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군이 속속 투입이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군대가 동원되면 이제 이제 산불의 진화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예. 소방 헬기가 물을 뿌려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인원들은 들어가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긁어내면서 잔불을 제거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확산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더 일찍 투입되고 초기에 투입됐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강풍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도움은 되겠는데요. 근데 일반 군인들은 그 산불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요. 특히 좀 조심해서 안전 주의해야 될 예. 겁니다. 자, 이렇게 군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요. 이남희 기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산불 감시원이 결국에 숨진 채 좀 발견됐다면서요? 아까 불에 탄 영덕의 마을 보셨잖아요. 이제 예. 의성 산불 다 뭐 이제 영덕까지 번졌는데 이제 그제에 이 산불을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69살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그제 현장에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이제 차량에
온양에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 왜 남편이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실종 신고도 한 상태였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그 국민회관에서 자택으로 돌아오신 중에 도로에서 이렇게 불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투입되셨던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사실 울주 산불부터 따지면 벌써 거의 일주일째 가까이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인력도 장비도 슬슬 한계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은 오늘 오전에 상당히 그래도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직까지 경북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다만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1mm만 와도 비를 한 4시간 불이 한 4시간 정도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정말 하늘에 좀 지금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동이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가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강원도처럼 산이 높고 이게 나무가 울창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산림 녹화가 이루어지고 밀림처럼 돼 있는 지역에서 불소 시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점에 이른가 싶은데 결국 진인사 대천명 이게 그 소방 헬기를 비롯해서 이제 군 헬기까지 지금 동원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끄기 위해서는 마치 미국에서도 결국 그렇게 불이 확산되다가 이게 비가 많이 옴으로써 잦아든 예.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비가 옴으로써 상당히 잦아들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정말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울산 온양까지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